9번절입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순식간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 정신 구조나 정신 상태, 그리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국가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국민만 정신 차리고 지도자는 형편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급격히 국력이 쇠잔해 가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진영, 즉 서방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공격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66년서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간의 문화혁명, 말이 문화혁명이지 정신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천 년 된 중국의 역사적, 정신적 문화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지금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 정신적 바탕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으면 선진국이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3만 달러의 그 소득을 가진 국가로서 7대 국가에 속했습니다. 굉장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의 그 성과가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성과가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만 달러가 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 지도자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쌓아놓은 그 7대 중화공업에 기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대 중화공업의 기반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은 사회주의 물결이 휩싸여 가지고 또 원전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이미 유럽은 제조업의 기지로서 그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겨우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을 가진 독일과 네덜란드 정도이고 나머지 나라는 영국과 같은 나라는요,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없는 나라입니다. 겨우 돈을 굴리는 런던 금융시장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금융 실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관광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요, 앞으로 이 발전을 유지할 정도 내지는 적어도 말이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수준과 지도자들의 수준이 지금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연봉 1억 원이 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는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말이죠, 반도체 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국운을 걸고 있어.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AI가 주도하고 그 AI의 핵심은 바로 칩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핵심은 지금 소위 쌀과 같은 존재가 반도체입니다. 그동안에 제조업에 있어서 도외시했던 노조 때문에 제조업에 허송세월을 보낸 미국조차도 세계 공장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대만의 TSMC를 불러들이고 20조를 투자하면 10조를 지원하고, 삼성 반도체를 불러들이고 여기에 20조 투자하면 10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공장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GDP의 20%를 차지하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산더미처럼 2, 3년 전에 쌓아놓았던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를 팔면서 수익률 10%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수익률의 반도체 회사로서 SK 하이닉스한테도 지는 그야말로 2등 반도체 회사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삼성 반도체 직원들은 자기만 더 잘 살겠다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반도체 회사의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TSMC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까? 아니면 인텔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까? 아니면 중국의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까? 만일에 정부가 삼성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전력발전소,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이 주문형 반도체는 말이죠, 후공정 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걸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만의 회사들이 왜 강한가? 왜 대만의 TSMC가 강한가? 그것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금과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만의 제조업 중에 반도체 주문 제조업이 강한 거예요.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계한 업자가 설계도를 줘요. 이거는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아주 형식적인 설계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성능에 맞게 설계한 사람의 주문의 그 기준에 맞게 끝없이 테스트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다 비용입니다. 이거를 삼성전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문형 반도체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세계 국가들이, 심지어는 EU도 이 문제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U도 국가가 반도체 회사에 투자, 이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냥 대량으로 쌓아놓고 파는 반도체가 아니라고, 주문형 반도체라고. 주문형 반도체, 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기업에다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텔을,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삼성 반도체도 미국으로 오라고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하기 위하여 10조를 투자하면, 20조를 투자하면 10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땅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노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삼성전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금을 지원하면 그 수익을 몇만 명의 노조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해먹기 위하여 지금 노조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말이죠, 내가 있는 동안에 다 해먹겠다, 해쳐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망한 회사가 바로 기아자동차예요. 그걸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놨더니 그 김홍모라고 하는 그 회장 시절에 그 기아가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노조는 노조대로 해먹고, 이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그 자기가 맡은 기간에 다 해먹느라고. 결국은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로 흡수 합병이 된 거 겨우겨우 지금 살아나고 있어. 만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 한다면 노조는 반드시 해산해야 돼. 어디다 대고 노조로 말이야 결성해가지고 노조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야. 지금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고 땅을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했더니 이제 노조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대한민국 GDP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걸 빌미로 지금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법을 지금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도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의원 중에 한 사람도,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중소기업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씨가 반도체 전문가로 활동할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저런 108명의 국민의힘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다고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미 나락에 기반이 들어간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조차도 노조를 결성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에서 나온 수익을 자기들에게 먼저 배분하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삼성 직원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어? 이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으면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합니까? 다행히 중국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 제3기가 2024년서부터 뭐 앞으로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릅니다. 이거 중국의 제2 문화혁명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말이죠, 등소평 시대의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발전합니다. 중국이 발전하면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중국과 대한민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이 그 대한민국 산업을 대체했기 때문이지,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입을 줄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산업과 대한민국의 부품 산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부품 산업을 중단하면 대한민국의 가공 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이 미쳤다고 그 부품 수입을 줄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부품 산업에 있어서 그 수준이 대한민국을 능가하거나 따라잡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부품 산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밀링이나 이런 그 제조 기술 장비가 필요한 건데, 이미 그 장비 수준에 있어서 그 장비라는 건 네덜란드나 일제나 독일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가 더 중국에 많은 거예요. 이런 중국의 축적된 기술로 이루어진 부품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체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릅쓰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정권을 뺏어오기 때문에. 권력자가 망해야, 집권당이 망해야, 그래야 권력을 뺏어오기 때문에 망하라 고사 진행을,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5년 동안 망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무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어.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망사로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원들도 역시 파업을 한다. 이게 대한민국 망조가 들어도 확실히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는데 말이죠, 완전히 저거 그냥 망신살이 뻗치고 정말로 저런 전당대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경원이 된들, 윤상현이 된들, 원현영이 된들, 저 법조인들, 한동훈이 당대표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죠. 아무 경험도 없고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세워놓는다. 이 대한민국이 아무 경험 없는 무경험자를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합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어떻게 못하면 민주당을 192석을 만들어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향하여 말을 해.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며.
그럼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 거야 지금?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망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앞으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들 전부 비토하는 수밖에 없어. 3년 동안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까지 파업하는 이 세상, 완전히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도자서부터 근로자서부터 일반의 시민들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순식간이고, 대한민국 망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